자, 부정적분과 정적분 22번째 문제입니다. 자, RPM 문제들을 풀고 있고요. 자, 연속함수 fx, gx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그지? 자, 이거는 정인데 여러분이 기억해내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죠? 자, 이것은 기함수 정입니다. 기함수의 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함수의 정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fx는 기함수고 gx는 우함수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덧셈꼴은 어차피 적분 따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함수 적분, 이건 우함수 적분이 되는데, 자, 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자, 여러분이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fx가 기함수고, 그 다음에 gx가 우함수일 때, 자, 우함수일 때, 만약에 f하고 g가 곱해져 있다면, f하고, 그냥 f부터 해봅시다. 자, 기함수 두 개가 서로 곱해져 있다면, 이건 과연 기함수일까요? 우함수일까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기함수 성질에 따라서 fx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면 제곱이겠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x가 되잖아요. 기함수 성질에 따라서. 근데 이 녀석도 또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마이너스 fx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것이고, 결국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fx의 제곱, fx 곱하기 fx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함수가 돼요? 마이너스를 넣는데도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함수가 됩니다. 그죠? 그냥 곱은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기함수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자, 그러면 우함수끼리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함수는 g에 마이너스 x하고 g에 마이너스 x가 곱해진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g의 x 똑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였는데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함수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우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어떻게 될까? 우함수하고 기함수하고 곱하면, 자, fx는 기함수고 gx는 우함수인데, 자, 둘 다 마이너스를 넣어봐요. 둘 다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이건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gx는 우함수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안에다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앞에 생기는 꼴이 되니까 이것은 기함수가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우함수하고 기함수가 곱해졌을 때는, 기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함수끼리 곱하거나 또는 기함수끼리 곱했을 때는 무조건 우함수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잠깐 이렇게 해봐도 금방 알 수는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자, 항상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이 부분은 기함수, 우함수 따로따로 적분해주면 되고요. 덧셈에 대해서 따로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하고, 자, 다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번에는 gx의 dx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gx 곱골의 dx하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적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fx는 요거는 기함수기 때문에 적분해서 0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거는 우함수기 때문에 그대로 2배의 0부터 a까지 gx하고 일치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은 지금 여기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기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곱이 기함수기 때문에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고요. 자, 0부터 a까지 gx는 5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0이 됩니다. 자, 23번 문제인데요. 자, 요런 문제들은 원래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정적분 부분이 조금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삼각함수를 먼저 배우고 왔었죠. 삼각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주기함수의 성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삼각함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함수의 특징을 알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예도 사실은 좀 보기가 힘들죠. 자, 일단 요걸로부터 먼저 설명을 해본다면 요런 함수를 이제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정의는 f의 x 플러스 p가 fx를 만족하는 요런 형태의 함수를 주기라고 해요.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자, 요것은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한 걸 뜻합니다. 그죠? 어떤 함수가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y는 f에 x 플러스 p로 바뀌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fx와 원래 함수와 똑같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때냐면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많이 선생님이 그리게 될 텐데 자, 요렇게 산 모양을 여러 개 겹쳐놓은 요런 형태의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상어 이빨 같은 느낌인데 자, 0하고 2하고 4하고 6하고 얘가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켜도 그래프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자, 그렇게 어떤 특정한 값을 주기로 어떤 구간을 주기로 해서 반복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그래프 이런 형태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하고요. 그때 이 p가 다 주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주기의 정의는 요걸 만족하는 p 중에서 최소의 양수를 우리가 주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최소의 양수를 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일단 주기가 2가 되는데 이것을 왼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다고 해도 당연히 겹쳐져요. 그죠? 또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겹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주기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이동으로 이것을 겹치게 만들 수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주기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기함수는 앞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건 따로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상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분하고 관련돼서 이 주기함수가 어떤 관련을 갖는지 자,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주기함수와 정적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주기함수와 정적분 이렇게 자,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정적분의 성질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성질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요게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의 어떤 넓이에 해당되는 정적분은 반드시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넓이하고 완전히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함수, 이렇게 y는 fx, 여기다 적어놓고 갈까요? fx 이렇게 적어놓는다면, 이 함수를 만약에, 이쪽 x축의 양의 방향으로 n만큼을 이동했다고 칩시다. 플러스 n만큼을 이동하게 되면, 함수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얘가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y는 f의 x-m의 모양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정적분은 어떻게 변하느냐? f의 x-m의 모양이 될 거고요. 자, 인테그랄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동했을 때 이 a, b가 고정되어 있으면 정적분 결과는 변해요. 그렇지만 a와 b도 똑같이 같이 n만큼을 이동을 해주게 되면 그죠? 그러면 정적분 결과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프가 이동하면서 구간도 같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 자리가 a 플러스 m이 되고 이 자리가 b 플러스 m이 된다면 이것은 똑같은 정적분을 뜻하게 됩니다. 이것은 같은 정적분을 뜻하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이번에는 저쪽 편으로 그죠? 이쪽 편으로 이번에는 n만큼을 이동을 했다. n만큼을 이동을 했다 했을 때도 a, b가 같이 가주기만 한다면 이거 전체적으로는 정적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주기함수하고 정적분에 걸려서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0부터 2까지 지금 fx, dx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2부터 4까지를 한번 해봅시다. fx, dx.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요것을 fx를 f의 x 플러스 2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것은 그래프가 x축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다는 걸 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m일 때 여기가 플러스 m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예요. 여기가 플러스 m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가 반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되면 이것은 2씩 빼줘야 되니까 0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는 같은 겁니다.
정적분이. 자, 그런데 지금 이 함수는 독특하게도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f의 x 플러스 2가 요 fx랑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것은 0부터 2까지 fx dx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fx dx는 10인데 그럼 2부터 4까지 fx dx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주기가 2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fx dx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기함수하고 정적분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조금 감이 올 것 같고요. 그래프를 하나 예상을 해서 하나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0부터 2까지 10이라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주로 많이 써요. 0부터 2까지 10이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조그마한 산을 하나 그릴게요. 0부터 2까지. 반드시 이 fx가 지금 이렇게 산처럼 생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 요 부분이 10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럼 이것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기가 2라서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겠죠. 자, 좀만 빨리 그립시다. 자, 하나만 더,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도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6이고, 8이고, 여기가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10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fx dx라는 건 결국 이 넓이를 모두 더하라는 뜻과 같고요. 요거는 두 개씩 가면 갈수록 이것은 모두 다 10이기 때문에 요 성질에 의해서 요것들 하나하나의 넓이가 다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쪽으로 5개, 이쪽으로 5개이기 때문에 전체는 10이 10개가 있게 돼서 이 문제의 해답은 100이 됩니다. 이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만 쓸게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8까지 fx dx는 이렇게 해서 구간을 총 10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8까지 하나 나누고요.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6까지 또 이렇게 하나 나누고 그래서 구간을 나누면 이게 총 10개가 되는데 답안지에 이걸 다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를 둘 올려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리겠다. 자, 위에서부터 합시다. 저쪽에서부터. 자, 음수부터 하려니까 여러분이 좀 부호가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대로 이쪽부터 할게요. 8에서 10까지. 8에서 10까지. 그러면 여기를 f의 x 플러스 2로 바꿉니다. 자, 그럼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플러스이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6에서 8까지가 돼요. 자, 그런데 fx 플러스 2는 다시 6에서 8까지로 봤을 때 이것은 fx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거를 f의 x 플러스 2로 또 한 번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두 개씩 또 줄어야 되니까 4에서 6까지가 되겠죠.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쭉 반복되면 결국 어디까지 오겠어요? 0부터 2까지 fx dx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요거 한 줄만 쓰고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23번 문제는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주기함수하고 정적분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문제가 설명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요 성질은요 주기함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주기함수랑은 상관없이 성립하는 성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기함수하고는 별개로 언제나 성립하는 정적분의 또 하나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자, 왠지 중요하다는 좀 느낌이 들죠? 좀 어렵고 좀 중요하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놓고 따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또 주기함수 나왔네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주기함수가 1이에요. 주기가 1입니다. 자, 그죠? 어쨌든 1을 주기로 해서 반복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럼 2009부터 2011까지인데 그것이 요게 지금 폭이 보니까 폭이 2네요. 그죠? 자, 폭이 2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기함수가 1이고요. 그러면 그림 그리는 김에 그냥 그려버릴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자, 모양은 모두 같은 모양인데 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서 자, 이쪽으로 또한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1이 주기이기 때문에 자, 1부터 0부터 할까요? 하나 더 그려가지고 자, 0부터 1, 2, 3, 4, 5, 6 자,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여기가 2009 그 다음에 여기가 2010 그
그 다음에 2011.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지금 2009부터 2011까지가 2라 그랬으니까, 자, 각각 하나씩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009부터 2011까지가 2라고 했는데, 주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주기가 2씩 이렇게 건너뛰는 형태의 모양이라면, 그죠?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주기가 1이기 때문에 한 칸씩만 건너뛰게 해서, 주기함수의 어떤 예를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2009부터 2011까지가 2라 그랬으니까, 요거 하나씩을 이제 1로 봤습니다. 그러면 1부터 2011까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다 1일 테니까, 그죠? 자, 여기서부터 2011까지, 여기까지의 어떤 합을 구하라가 되는 거고요. 0부터 여기까지 다 더했으면 이것이 2011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하나를 빼야죠. 1부터 2011까지니까. 그래서 정답은 2010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면 안 되겠죠. 서술형 같은 경우라면. 그렇다면, 맨 위에 거서부터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2010부터 2011까지 fx dx는, 주기함수, 어떤 이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f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하나씩 빼야 되겠죠? 그러면 2009가 되고, 여기는 201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시 2009에서 2010까지 fx dx와 같고요. 주기함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2008에서 2009까지로 바꾸고 여기는 fx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건 다시 fx가 되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쭉 반복되면 이것은 결국은 1부터 2까지 fx dx하고 일치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으로 가시면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요게 이제 2개짜리니까 두 칸씩 건너뛰면서 서술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요러한 패턴의 어떤 풀이 답안을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것은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25번 문제부터 갑니다.